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한 열흘 정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 발표 나고 나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새벽 2시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과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컨디션 관리를 또 잘 해서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업로드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금 7월달, 8월달에 수험생들이 공부 진짜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특히 수능 국어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등급별로 제가 수능 국어 효율 100% 극대화하는 법 말씀드릴 건데 단순히 수능 국어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 공부가 안 된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멘탈 잡아드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대체 7, 8월에 유독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 분석까지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결책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격 컨설팅 받는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노트랑 펜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상황도 한번 반추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고 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리즈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고 정보, 대입 정보, 정시에 대한 정보들 여러 가지 올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7월달, 8월달에 공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7, 8월 달에 싸움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트러블이 되게 많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 지금 시기에 전화 상담하면요. 우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 마음 편하라고 잔소리도 참고 조금 어떤 말씀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쓴소리 안 하려고 되도록 노력하고 그랬단 말이야, 부모님들이. 근데 참아왔는데 그렇게 믿고 기다려 왔는데 7월 달에 얘가 이제 너네들이 조금 나태한 것 같아. 그리고 100%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조금 아쉽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부모님 입장은 뭐냐면 자, 조금만 기다려. 자녀분들의 입장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선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것도 물론 이제 원하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뭐를 더 중시하시냐면 이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남들 공부 안 하고 날씨 덥고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상반기처럼 여러분 최대치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부모님들은 한두 마디 던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팍 반응을 하잖아. 과민 반응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충분히.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녀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근데 부모님 걱정할까봐 참고 참고 누르고 눌러서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그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님들이 보시는 이 모습이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이 만약에 120%라면 지금 자녀분이 생각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는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절대적인 수치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날선말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는 서로의 최선이 이 정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최소한 그래도 85%에서 90%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쓴소리를 해주시는 거 좋은데 조금 이제 남들이랑 비교를 한다거나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실 때 맹목적인 칭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비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굳이 하시려면 상반기의 자녀분의 최선과 지금의 최선을 비교하셔라. 자녀분이 열심히 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주셔라. 할 거면 남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압박감을 주지도 마세요.
얘가 이제 6월 모의고사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잘 못 봤을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주지 마세요. 회사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 압박을 주지 마시고 다만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과도 좋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실 때 맹목적인 칭찬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냥 오늘 하루 쉬어라 이런 맹목적인 그런 편안함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해주시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시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잡아서 해주세요. 날씨가 더운데 독재학원 갔다 오느라 고생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는 무조건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런 식의 말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날선 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서로 가슴에 한 방씩 꽂을 것 같으면 아예 자리를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요걸 추천드립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너네들은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너만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너만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쉬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오랫동안이라는 건 하루에서 이틀 정도야. 하루에서 이틀 정도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너만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너랑 경쟁할 경쟁자들 있지? 너랑 비슷한, 네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경쟁자들 있지? 얘네들은 공부 겁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하루 이틀 쉬면 그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은 특히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라는 거 원래 진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잘했다가 그 다음날 안 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특히 7, 8월 달에는.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 다음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조금 안 되면 점점 안 해.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하다가 축 처져.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공부에 진동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죠. 저의 영상을 보시고 이제는 알아차리셨으니까 공부를 하루 잘 못했으면 그 다음날 공부 못한 것까지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하루 단위로 계획을 짜지 말고 이틀 단위나 3일 단위로 계획을 짜보라는 거지. 왜냐면 하루, 이틀, 3일 있으면 이때 만약에 10시간을 했는데 두 번째 날에 6시간밖에 못했다. 그러면 자, 평균 8시간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3일 차에 몇 시간 하면 되겠어요? 자, 8시간 하면 되겠잖아. 그러니까 그 전날 못했으면 그 다음날 좀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진동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하루 단위로 계획을 짜버리면 그 다음날 6시간 했을 때 내가 전날보다 4시간 못했다는 게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진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는 심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진동폭을 줄여가야 하는 건 맞지만 진동을 아예 없앤다는 건 여러분들 욕심이니까 생각을 조금 교정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7, 8월 달에 막 놀고 싶을 거예요. 날씨도 덥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학 간 친구들한테서 연락도 오고, 그렇게. 그리고 막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좀 지치고 이런 시기야.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못하면 무조건 후회하게 될 거야. 언제? 9월, 10월에. 사람은 그런 동물이잖아. 무조건 후회하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더 노력하라는 거야. 알겠죠? 후회하면 어떻게 돼? 자, 7, 8월에 열심히 못하면 무조건 후회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없는 여건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평생 아쉬워, 이게. 명심하십시오. 뭐 혹자는 이러잖아.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안 중요하면 윗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대입제도 건드리냐고. 중요하니까 건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올해
뭐 대학이고 뭐고 그런 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공부량을 쌓아주라는 거야. 7월달, 8월달에.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9월달, 10월달에 관성으로 남들보다 더 또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또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무 늦었다. 7월 달에 지금 내가 벌써 이틀, 3일 놀아버렸는데, 쉬어버렸는데,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한다니까요. 근데 안 늦었어. 여러분, 국대 경기,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막판 역전승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시합에서도 역전승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아직 대학도 안 갔고, 그쵸? 지금 뭐, 여러분들은, 프로라기보다 아마추어에 가깝잖아요. 네, 아마추어 리그에서 역전승 훨씬 많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마추어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응? 역전승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기회가 많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왜 공부가 잘 안 되는가 원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가 잘 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잘 된 경험이라는 게 결과나 점수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한 후에 성취감이나 나아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었을 경우에 공부가 안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내가 나아진 점이 무엇인가를 꼭 써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시간 국어 공부를 했어. 그러면 내가 1시간 공부하기 전에 비해서 나아진 게 뭔지, 나아진 점을 꼭 써줘. 여러분, 나아진 점을 쓰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나 자신이 발전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체가 보상인 건데 여러분들은 보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공부라는 건 원래 힘든 것이고 공부를 하고 나면 쉬는 것으로 보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공부 후에 그 자체로도 보상이 주어져. 어떤 보상? 성취감. 그리고 내가 발전했다는 향상심이 느껴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보상을 외적 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기에는 내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우면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기에 공부가 또 잘 안 되는 이유, 특히 N수생의 경우에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해. 내가 작년에 이 정도로만 했어도, 혹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야말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좀 못했으면 어때요? 지금 열심히 하면 되지. 미래에 벌써 걱정할 필요 없잖아. 지금 집중해.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게을리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경우가 많아. 페널티가 적다는 거야. 저는 예전에 제가 목표로 한 걸 달성을 못하면 밥을 굶었어요. 밥을 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은 안 먹는다 쳐도 점심 한 끼를 굶으면 정말 배가 고프거든요. 굶으면 나 자신에게 화가 나. 내가 왜 이걸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그러면 열받으니까 또 지금 못 해내면 저녁도 굶어. 그러면 점심 굶고 배고파 죽겠는데 저녁까지 굶으면 어떻게 해? 안 되니까 죽자사자 하게 되는 거야. 슬럼프라는 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막말로 여러분들 내가 집중 안 할 때마다 옆에서 전기 충격을 준다고 생각해봐. 집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에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으니까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목표량을 못 채웠으면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좀 주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목표량을 못 채웠으면 점심을 한 끼 굶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간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잠을 줄여서 그 시간을 공부를 하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절대 슬럼프가 올 수가 없다고. 왜?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많은 친구들이 플래너에 어떻게 세우냐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요즘 시기에는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시기에는 뭘로 세워라? 공부량으로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국어의 경우는 몇 지문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속도가 안 늘어서 걱정이라고요. 속도가 안 늘어서 걱정이면 자, 공부량을 못 채우게 되겠죠. 속도가 늦으면 공부량을 못 채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잠을 줄이고라도 미친 듯이 해보세요. 한 달만 해봐. 공부량을 못 채워서 한 달만 잠을 줄이고 미친 듯이 해보라고. 그럼 여러분 속도 금방 올라. 속도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공부는요, 특히 국어 공부는 근력 운동이랑 같아. 여러분 근력 운동 해본 적 있어? 근육 운동 좀 해본 적 있어? 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근육 운동을 할 때 완전히 찢어놓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겨. 완전히 찢어놔야 돼. 뭐 들 힘도 없이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야 근성장이 극대화된다고. 공부도 마찬가지야.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게 저는 어설프게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남들 하는 만큼 하면 어떻게 돼?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남들 하는 만큼도 하기가 어렵거든? 하루에 공부를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좀만 더 하면 돼. 남들이 10시간에서 12시간 하면 너는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게 힘들어? 그러면 30분만 더 해. 10시간 30분에서 12시간 30분만 더 해. 이 30분의 차이가 지금 110 며칠 정도 쌓이면 엄청난 시간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각오로 하고 어설프게 하지 말라고. 진짜 침대에 누울 때, 자러 갈 때 정말 쓰러지듯이 탈진하듯이 누워야지 잘한 거야.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또 핸드폰 보거나 당장에 잠이 안 든다. 머리 대자마자 잠이 안 온다. 그럼 여러분 완전 연수한 게 아니야. 어설프게 한 거란 말이야. 반드시 뭐라고? 완전 연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관성으로라도 가, 관성으로라도. 자, 잔소리가 길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수능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독서랑 문학이랑 한 지문당 8분에서 10분 안에 처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 깊이 이해한답시고 2, 30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막 3, 40분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특별한 경우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본적인 전략을 다 익힌 경우라면 한 지문당 8분에서 10분 정도로 끊어줘야 돼. 쌤, 8분에서 10분 했는데 제가 한 문제도 못 풀고 지문 겨우 읽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일단 회독을 돌려야 된다니까? 회독을 돌려야 돼.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7지문을 보기로 했다. 목표를 했으면 자 8분에서 10분에 한 지문 하면 지금 1회독 하는데 몇 분 걸려? 70분이면 1회독이 되는 거지. 맥스로 잡아서. 그러면 자 지문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바로 2회독을 가는 거야. 보통 국어 공부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하잖아. 2회독 때 또 70분을 하라고. 그러면 그 10분 동안 문제를 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140분 안에 끝나거든요. 이론상으로도. 근데 여러분들 하듯이 어려운 지문이라고 잘 안 풀린다고 지문 튕겨져 나간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2, 30분씩, 3, 40분씩 잡고 있어봐. 한 지문당 30분씩 잡고 있으면 7지문 하는데 210분이야. 그럼 지금 70분이 더 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 정해놓고 회독치라고. 다 못했으면 끊고 일단 한 바퀴를 다 돌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회독을 쳐야 돼. 알겠지? 그래서 1시간에
지금 10분에 한 지문이니까 1시간에 지문 6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언매, 화작, 독서, 문학 하루에 몰빵으로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건데, 하루에 이걸 다 하지 마. 특히 남학생들 하루에 다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어차피 못 한다고, 이거 밸런스 있게 못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 이거 실력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차라리 한 과목씩 집중해서 해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독서데이, 화요일은 문학데이. 한 과목씩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독서랑 언매, 혹은 독서랑 화작, 문학이랑 언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할 수 있잖아. 그치? 140분 동안 7지문 하고 그 다음에 40분 동안 언매하면 3시간 동안 우와 7지문하고 언매까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통 물어보잖아. 그러면 3시간 동안 몇 지문 했냐 물어보면 두세 지문밖에 못했대.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실력 오르겠어요? 하루에 7지문 정도씩 양을 쳐줘야지. 그래야 질이 늘지. 양질 전환의 법칙 알잖아. 응? 많이 해야지 또 질로 변환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등급별 조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별 조언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3, 4등급 구간이라면, 일단 여러분, 사설 모의고사 독서를 풀 필요는 없다 생각해. 사설 모의고사를 만약에 풀고 싶다면, 문학이랑 선택 과목만 해. 주간제는 어차피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논외로 치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독서를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독서로는 해야 돼. 독서론을 제외한 나머지 독서 지문은 안 풀어도 돼. 차라리 그거 하면서 끙끙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바에는 차라리 쉬운 지문을 다 맞추는 정확도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쉬운 지문 모아놓은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중에 2010년대 초반 지문을 좀 양치기로 몰아서 하든가 그래서 조금 지문을 다 이해하고 맞추는 성공 경험을 늘려가야 돼.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은 공부가 잘 된 경험이 부족하고 성취감이나 나아지는 느낌을 느낀 경우가 부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쌓는 것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좋단 말이야. 여러분 특히 게임 같은 거 해본 친구들이 있잖아요. RPG 게임 이런 거 해보면 롤 같은 거 해보면 고렙이 되기 전까진 레벨업이 많이 되기 전까지는 약한 상대를 잡아야 되잖아. 처음부터 막 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최대한 약한 상대를 많이 잡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쉬운 지문을 거의 다 정확도 있게 다 맞출 정도가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어려운 지문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5, 6등급이다 그러면 고3 지문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고2 지문으로 내려가서 고2 지문을 7, 8월 달까지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9월, 10월 달에 고3 평가원 기출만 다 봐도 그래도 5, 6등급 친구들이 3등급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자꾸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 꿀팁을 말씀드리면 보통 여러분들 7지문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한 지문을 10분간, 한 지문 10분간 지문 분석을 하고 10분간 문제를 풀고, 그쵸?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보면서 셀프 첨삭해보고 그 다음 지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끊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 2등급이라면은 기출과 사설의 비율을 3대 7 혹은 4대 6 혹은 5대 5 정도로 잡고요.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어떤 사설 모의고사들을 좀 보니까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 같아 이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막 어렵다고 난리인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요. 그냥 너무 어려운 문제는 해설지를 보고 빨리 그냥 쳐버려. 그리고 내가 이 지문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얻어낸 다음에 빨리 버려. 알겠지? 지금 시기에서는 붙잡고 있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결국에는 지금 7, 8월 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지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의 속도를 붙여서
내일 그 다음날 관성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관성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속도를 붙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발이 멈추지 않게 계속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잔소리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말씀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잔소리라고 하면 안 되죠. 애정어린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대치동 빅마우스 영상 보여주시고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이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면 제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